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의 성지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간 전치사 at, on, in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평소 얘기할 때 9시에 무언가 했어 혹은 월요일에 가야 돼 이렇게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at, on, in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표현들도 많겠지만 이 세 가지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얘기할 때 큰 불편함은 없을 거니까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부터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보면요. at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at은 우리가 점을 콕 집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간 혹은 특정한 한때를 나타낼 때는 at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콕 집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at부터 시작해서 at, on, in 이렇게 점점점 큰 시간을 표현한다라고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일이 몇 시에 일어났는지 예를 들어서 5시 이럴 때는 at이 가장 잘 어울린데요. 밑에 표현을 볼까요? Please call me at 7 o'clock. Please call me라고 하면 나에게 전화해 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그냥 전해달라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몇 시에 라고 콕 집어서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겠죠. 그럴 때 at 7 o'clock 이렇게 시간 표현이 뒤에 주로 등장합니다. 그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뭐 이거 외에도 밤에 혹은 정오에 라고 할 때도 우리가 at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뭐 단독으로 외우기보다는 at night, 밤에 이렇게 표현을 통째로 기억해 주는 걸 더 추천해 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예문에서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치사 on도 있는데요. 어떤 하루나 요일 등을 표현할 때 우리가 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일이라든지 크리스마스 혹은 특정 요일이나 주말 앞에는 on이 붙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monday를 외우기보다는 on Monday, 그냥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on Christmas 이런 식으로 on을 붙인 형태를 많이 말하고 연습하다 보면 이게 없으면 더 어색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usually do on Sundays? What do you usually do? 이렇게 하면 너는 평소에 무얼 하니? 라고 묻는 건데요. 뒤에 on Sundays가 붙었죠. 그냥 Sunday를 붙이는 게 아니고 on Sundays 이렇게 on을 붙여서 얘기하는 거를 더 익숙하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라는 표현이 되고요. 끝에 s를 붙여서 on Sundays라고 하면 이게 복수잖아요. 일요일마다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 뭐해? 라고 하는 것보다 너 일요일에는 평소에 뭐해?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좁힐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저기 시간을 넣어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에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in을 보겠는데요. in은 달, 계절, 연도 정도로 봐주실 수 있습니다. in이 어떤 경계선이 있는 이런 거 내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 표현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면 너무 구체적으로 딱 들어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F부터 작은 느낌, 그 다음에 on, in 점점 크게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In September, 9월 같은 경우에도 이 요일이나 날들이 뭉치면 한 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in September 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In 2020, 2020년이 됩니다. 이렇게 큰 단위에서도 in을 사용해서 연도나 달이나 여기 계절, in the winter 혹은 in the morning, 아침 이런 표현들도 그냥 morning보다는 in the morning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막 세밀하게 따지면 이거 오늘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다가 굳어진 이 전치사들은 이렇게 통째로 외우시는 게 더 좋아요. 여기서 볼 때는 It's very cold in the winter. 굉장히 추운데 언제 춥죠? In the winter. 겨울에 춥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이렇게 in the winter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at, on, in을 배웠는데요. 웬만한 시간 표현은 이거 함께 사용하시면 거의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나중에 다 알겠는데 이게 전치사 뭘 사용했더라 라고 고민하면서 자꾸 멈칫멈칫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지 말고요. 일단 뱉고요. 네, 정확하지 않아도 일단 얘기해 보신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올바른 인풋을 계속해서 듣고 말하다 보면 또 여기에 익숙해져서 나중에 실수가 자연적으로 교정될 수 있으니까 너무 이걸 세밀하게 따지기보다 일단 얘기할 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속 받아들이자라고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예문 저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요. 3시에 만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나 3시에.
이렇게 덩어리 두 개가 떠오르면 되는데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Let's meet at 7 o'clock. 네, 일단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뭐 상대방한테, 한 명한테 얘기한다면 Why don't you 정도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 명이 있다면 우리 뭐뭐 합시다. Let's. 바로 요걸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동사를 함께 사용하면 Let's meet. 우리 만나요. 그리고요. At 7 o'clock. 이럴 때도 시간, 몇 시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at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At 7 o'clock.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 한 번에 나오시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Let's meet at 7 o'clock. 이렇게 덩어리 두 개가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뭉쳐서 나오시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거 가보겠는데요. 두 번째는요. 저는 7시에 예약을 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저 예약을 했는데 언제 했냐면 7시에. 이렇게 시간 표현들은 뒤에 넣어주시면 되니까 순서대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꼭 지켜주세요. 자, 그럼 영어로 해보면요. I have a reservation at 7 o'clock. have a reservation 하면 예약을 했다라는 의미고요. 이것도 덩어리로 표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I have a reservation. 언제 했죠? at 7 o'clock. 이번에는 7시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요. 저 예약을 했습니다. 7시에요 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얘기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시간 표현들은 자연스럽게 at 7 o'clock 이렇게 at을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콕 찝는 느낌, 시간에 이 시계바늘을 탁 찝는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밤에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어떤 시간뿐만 아니라 정오, 밤에 이럴 때도 at을 사용하는데요. 요거는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Don't make noise at night. 자, 여기서 주어 동사로 보통 영어 문장이 시작하는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는요. 주어 빼고 don't부터 나오시면 돼요. Don't, 그 다음에 make noise. 소음을 만들어내는 걸 make noise라고 하죠. 그래서 시끄럽게 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Don't make noise.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늘상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가 될 수 있지만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라고 콕 집어서 at night 하면 밤에는 시끄럽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집에 있거나 밖에 있을 때 이 낮에는 뭐 좀 시끄러워도 괜찮은데 이게 잘 때 보통 night이라고 얘기하면 이 해가 질 무렵이 아니고 진짜 깜깜해진 밤을 의미하거든요. 그럴 때는 좀 시끄럽게 하면 이 민폐잖아요. 그럴 때 don't make noise at night. 네, 뭐 please가 아니고 그냥 don't부터 나오면 사실 막 예의 차리는 표현은 아니고요. 이거 하세요 라고 하는 이 약간 명령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앞에 강세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면 더 좋아요. Don't make noise at night. 이런 느낌이죠. 자, 계속 가볼게요. 4번은요. 그녀는 정오에 도착할 겁니다. 그녀는 도착할 건데 언제나요? 정오에. 자, 이렇게 덩어리 두 개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바로 가볼게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She will arrive at noon. 이렇게 되면 되겠죠? She will arrive. 자연스럽게 우리가 미래에 했던 will 또 복습되는 겁니다. 이 전치사는 뒤에 붙는 거기 때문에 앞에 건 계속 복습이 되는 거예요. She will arrive. 그녀는 도착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해볼까요? She will arrive. 이렇게 첫 번째 미션을 해결하고 두 번째 시간을 얘기해야겠죠. 여기서는 at noon. at night과 마찬가지로 밤에. 이거는 정오에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오를 떠올릴 때는요. noon이 아니고 at noon.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에 붙이는 거를 몸으로 익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at noon. in noon이 아니고 뭐 by noon도 아니고 at noon. 정오에. 이렇게 나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성탄절에 교회를 갔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어떤 특정 시각이 아니고 날을 얘기하고 있죠. 생일잔치, 크리스마스, 요일 이런 것들은 오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돼요. I went to church on Christmas. I went to church. 나는 교회에 갔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Go to church. 교회에 가다. 요거 덩어리로 외워주세요. 이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덩어리 표현들은요. 내가 조금 더 필요하다 싶으면 더
열심히 외워주시면 됩니다. 나 이런 표현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열심히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이거 괜찮다 싶은 것들은요 따로 정리를 해 두셔도 되고요. 이 기초영어 30일 특강 책에 보면 진짜 자주 사용하는 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정말 그럴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따로 뽑아서 다 정리해 놨거든요. 이 30일 특강 내가 더불어서 공부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보면 I went to church. 저는 교회에 갔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On Christmas. 네, on Christmas은 뭐죠? 네, 성탄절이 되겠죠. 그래서 성탄절에 라고 하면 on Christmas. 특정 날은 오늘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에 교회에 갔어요 라는 표현은요. I went to church on Christmas. 하나, 두 개 덩어리 표현인데요. 나중에 이게 on 같은 게 신경 쓰지 않아도 붙으면 말하기에 있어 속도가 굉장히 붙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주말에 무엇을 하시나요? 라고 계획을 묻고 있죠. 너 뭐해? 주말에. 이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통째로 외워주세요. 영어로 하면요. What do you do on weekends? On weekends. 이렇게 하면 주말에 무엇을 하세요? 라고 on을 붙여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s를 붙이면 약간 복수의 느낌이 있어서 이거 주말마다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what do you do는요. 사실은 이 직업을 물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딴 것 빼고 what do you do? 평소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건데요. 늘상 하는 일이니까 보통 직업을 묻는 게 되겠죠. 여기다가 what do you usually do? 라고 usually를 붙여서 평소에 뭐해? 라고 취미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혹은 뒤에 이렇게 on weekends. 평소에 늘 하는 일이 아니라 그 평소에 늘 중에 이 주말만 뽑아서 주말에는 주로 뭐 하세요? 라고 보통 하는 일 혹은 취미, 뭐 여가 시간 어떻게 보내는지 등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직역하면서 주말에 뭐 하세요가 아니고요. 주말에 뭐해? 너 취미가 뭐니? 너 여가 시간은 보통 뭐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확장될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1:1 대응은 아니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What do you do on weekends? 그래서 뭐 관심 있는 사람이나 대화 주제를 찾을 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 앞으로 쭉쭉쭉 밀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그는 일요일에도 일해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요일에도. 자, 그러면 일요일 그냥 썬데이가 아니고 날에 붙는, 요일에 붙는 on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He had to work on Sunday.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have to가 아니고 과거형인 had to를 사용했습니다. have to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거, 그게 have to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앞으로 뭐 하거나 지금 그런 일이 아니고 예전에, 뭐 이거 일요일이라면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 뭐 이렇게 과거를 얘기하고 있겠죠. 그럴 때는 had to 라고 과거 형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He had to work. 그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기 싫어도 이 회사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래서 he had to work. 그리고 뒤에 on Sunday, 일요일에 이렇게 on을 붙여주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last Sunday라고 해서 지난 일요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뭐 그렇게 꼭 얘기하지 않아도 on Sunday, 일요일에 요거는 과거랑도 사용되고요. 현재랑도 사용되고 미래랑도 사용될 수 있으니까 편하게 on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영어 얘기해 볼까요? He had to work on Sunday. 덩어리로 하나씩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덟 번째는요. 생일날 파티를 했어요. 저는 파티를 했는데 그게 언제냐면 생일날 한 거죠. 하나, 둘. 계속해서 음이단이 이것도 이 어순도 연습되고 앞에서 나오는 뭐 조동사나 시제도 연습되고 거기다가 전치사까지 점점점 블럭을 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 had a party on my birthday. I had a party. 자, 이번에도 have a party라고 하면 파티를 하다인데요. 과거, 뭐 앞으로 할 거나 이제 하는 건 아니고요. 했던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I had a party. 저는 파티를 했습니다. 언제죠? On my birthday. 생일, 크리스마스 같은 어떤 날. 사실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on my birthday on Christmas. 요거를 외워준 상태에서 나중에 한 번씩 그 책 보면요. 거기 막 언제 있는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영어로 연습하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 용도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학창 시절에 이 시험 본다고 달달 외워봤거든요. 요일, 연도 막 이렇게 열심히 외웠는데 이거를 당장은 이렇게 막 시험 풀어서 정답을 맞췄는데 시간 지나고 Sunday, in my birthday, on my birthday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자꾸 시험 풀듯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늦어지겠죠? 문장으로 외우면 나도 모르게 had a party, I had a party on my birthday. 맞다, on이었지. 이거 좀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보면 맞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신있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9번째는요. 제 생일은 9월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제 생일 9월이거든요. 그래서 요 예문 또 약간의 사심을 담아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네요. 자,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My birthday is in September. 어떤 날들이 그리고 요일이 on이라면 그보다 좀 더 큰 개념인 달은요. in을 사용합니다. in September.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뭐 연습도 하는 겸 3월 in March, 9월 in September, 12월 in December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자꾸 짝지어서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사실 이게 다 외우고 있어도 헷갈리거든요. 갑자기 6월이 줄라이였나 준이었나 막 이렇게 떠오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주 사용하고 쉬운 것부터 한 번씩 반복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헷갈렸는데요. 한번 계속해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연습하니까 이제는 바로 9월, September, 1월, January, 2월, February 바로 나오더라고요. 한번 잘 만들어 놓으시면 쭉쭉 갈 수 있을 겁니다. 뭐 헷갈리면 또 외우면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My birthday is in September. 여러분의 생일은 달을 넣어서 제 생일은 뭐 3월입니다, 7월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요. 저는 아침에 샤워를 했습니다. 제가는 샤워를 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아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죠. 아침이라는 표현을 외워주시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영어로 하면요. I took a shower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요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밤은요. at night. 그리고 저녁은 in the evening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녁이 뭐고 밤이 뭐지? 이래서 이 영어 실력이 한국어 실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나 봐요. 제가 또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 해가 뉘엿뉘엿 이제 지는 그 타이밍을 우리가 evening, 저녁이라고 하고요. 밤이라고 하면 깜깜해졌을 때 뭐 9시, 10시, 11시 이럴 때는요. night, at night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일단 아침은요. in the morning. 저는 아침에 샤워를 하고요. 뭘 하고 이렇게 내가 평소에 하는 습관이나 아니면 아침에 무엇 했던 거를 얘기한다면 in the morning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I took a shower in the morning. 나 아침에 샤워했어. 나 깨끗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I took a shower in the morning. 혹은요. 늘 하는 습관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I read a newspaper in the morning. 현재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죠? 저는 평소에 아침에 신문을 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배웠던 걸 사용해서 뭐 조동사도 넣어보고요. 과거도 넣어보고 미래, 현재 다 넣어서 한번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은요. 겨울에는요. 스키를 타러 갑니다. 자, 스키를 타러 가는데 그게 언제죠? 그게 겨울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겨울도 in을 사용해서 말하는 거 덩어리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론은 참고해 주시고요. 문장을 열심히 따라해 주세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 go skiing in the winter. go skiing 하면 스키를 타러 가다인데요. 보통 뭐 이동하면서 하는 스포츠, 예를 보면 여트도 있고요. 아니면 스키도 있고 수영도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완전 스키 초보자들은 이렇게 초보자형에서 왔다 갔다 거리지만 보통 스키라는 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스포츠죠. 그런 거는 보통 go를 사용해서 표현해요. I go skiing. go 플러스 ing. 뭐 하러 가다라는 말도 되고요. 어떤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I go skiing. 현재형을 사용해서 저는 평소에 스키를 타러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스키를 겨울에 타러 가죠. 봄, 여름, 가을은 뭐 특별한 이런 로프를 가지 않는 이상 힘들잖아요. 그래서 in the winter, in the winter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I study English in the winter.
저는 평소에는 영어 공부 잘 안 하는데 겨울에 막 추워지면 영어 공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영어 공부해요. 뭐 이렇게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 시간 표현을 사용해서 내가 평소에 하는 습관들을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은요. 2022년이 아니고요. 2002년도네요. 요거 월드컵 시즌. 요때 참 재밌었는데 이때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한 거 2002년이에요. 요것도 주어 동사부터 저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2002년도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연도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in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I joined the company in 2002. 이렇게 돼요. join이라고 하면 어디 뭐 가입하거나 들어가다라는 느낌이 되는데요.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 뭐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회사에 들어가는 거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I joined the company. 저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언제 했죠? In 2002. 네, 그래서 in을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연도 얘기할 때는요. 일단 전체를 얘기해 주세요. 뒤에 있는 숫자 빼고요. 2000 요거를 먼저 얘기해 준 다음에 나머지 숫자 뭐 여기선 2라고 들어갔지만 2012년도 같은 경우는 2012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and 넣어주셔도 되고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2002년도 in 2002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내가 나는 1998년도에 입사했는데 아니면 2002년도에 입사했는데 이렇게 연도에 맞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게 2000년대 말고 만약 1998년이다 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 하기 좀 헷갈리면 반반씩 끊으면 됩니다. 19, 그 다음에 19가 표현되죠. 나중에 98년도라고 하면 98, 1998 이런 식으로 반반씩 끊어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시간 표현을 저랑 같이 연습해 봤는데요. 네, 뭐가 있었죠? at, 그리고 on, 그리고 in 순서대로 이렇게 시간이 좀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작은 시간 단위부터 큰 연도까지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론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문장을 통해서 많이 얘기해 보면서 나중에 생각과 동시에 말이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퀴즈 드리겠는데요. 앞선 문장이죠. 제 생일은 땡땡월입니다. 3월입니다, 7월입니다, 12월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틀려도 괜찮고요. 모르면 이것도 네이버에 찾으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My birthday is 땡땡이라고 여러분의 생일 포함된 월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신 분들은 그냥 한국어로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My birthday is September. 이렇게 소리나는 대로 적어도 괜찮으니까 어떻게든 이 능동적으로 참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제 일단 30강, 우리가 30강이 일단 한 바퀴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한 강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거 꼭 댓글 적고 책을 통해서 한번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